안녕하십니까. 대한김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지금 웃고 있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습니다. 찡그리는 것보단 웃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서 미소를 띄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아니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단 법원, 상고심 법원, 하급심 법원, 상고심 법원 모두가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검사가 수사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죠. 수사권을 남용해서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실적, 공적을 쌓아서 승진하고, 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아 처먹고, 술을 받아 처먹고, 여자를 받아 처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검사도 많습니다. 안 그런 검사는 그럴 줄 몰라서 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랬던 건데, 그렇지 않은 그러면 안 되는 검사들이 했던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임금 착취,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100개 정도 중에서도 한 62권이 굉장히 돈이 많고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62권위에 있는 기업에서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 이상한 취업 규칙을 취업 규칙이 뭔지 또 잘 모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 놓고 마음대로 임금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건 잘못된 거니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임금을 달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 자신들이 떳떳하면 묵묵부답으로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대한민국 100대 기업이면서도 62권위에 있는 H모 보험회사를 임금 착취, 임금 체불 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제가 그래도 적어도 경찰 생활 17년을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 10년 이상은 수사만 줄곧 했던 그래도 수사 경찰 출신입니다. 어떤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 또는 진정 고소를 할 때 섣불리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고소, 고발, 진정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가 그 짓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진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진정 사건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이땡땡
근로감독관, 그것도 팀장입니다. 팀장. 적어도 팀장이라면 3명, 4명 또는 최소한 2명 중에 대장이죠. 팀장이 제가 진정한 H보험회사의 임금체불 사건, 진정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아주 잘 됐죠. 제가 진정한 사건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제가 제출한 증거, 또 확인서, 문서 증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해 보니 당연히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그 법은 근로기준법 제14조 1항,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 제14조 94조 1항, 죄송합니다. 94조 1항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 출신 변호사, 물론 판사 출신 변호사는 또 판사들과 접촉을 하겠죠. 그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이라는 그 범죄 집단, 범죄 집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 출신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김앤장에 소속된 검찰 출신 변호사가 또 검사를 만나서 면담하고 그 죄가 없어지고 죄가 줄어들고 집행유예니 기소유예니 이렇게 돼버리고, 범죄 집단 아닌가요?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범죄 집단이라고 확정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저의 어떤 그 주관적인 추측, 이걸 얘기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자식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4개월 동안 제가 진정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6장 페이지의 공문서에 회사가 적법한 절차, 쉽게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25차례 이상을 아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 취업 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법을 어겼다고 확정적인 결정을 내린 공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확정적인 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 회사의 그 시정명령, 즉 너네들이 법을 어겨서 임금을 체불했으니 이 진정인한테 체불한 임금을 줘라 라고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차입니다. 그 시정명령을 하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그 노동청에서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얘네들 임금체불,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했다, 임금체불했다 라는 그 범죄 사실이 있으니 형사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범죄 인지 보고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근로감독관 이 땡땡 팀장은 자기가 4개월 동안이나 수사해서 조사해서 회사가 법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25차례 이상을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한 제가 미처 진술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문서 증거, 서류, 이런 것들을 피진정인 즉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명확하게, 쉽게 말해서 저를 상대 진정인, 노동조합이 없는 전담직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이전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주지할 수 있게, 주지할 만큼, 즉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절차 1.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전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즉 우리들이 집단이 모여서 우리끼리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야, 회사가 이런 이유로 우리들한테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하니 이것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자 서기를 뽑아서 그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전체 단체, 집단이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체 회의에서, 집단 회의에서 그래, 회사가 그 임금을 삭감하는 취지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자. 그런데 그냥 찬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찬성하는 대신에 뭔가 우리도 거기에 그 상응하는 최소한의 이익, 아니면 최대한의 이익, 아니면 그 중간적인 이익이 있어야, 그래야 받아들이는 거지. 무턱대고 뭐 회사가 뭐 임금을 삭감하는데 뭐 우리가 정년이 늘어난 거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정년을 늘려준 거지, 정년을 늘려주면서 임금이 삭감된다, 임금을 삭감되니까 그건 너네들이 감수해라, 이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년이 늘어났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취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와 임금 피크제 제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제도, 그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하는, 그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임금 인상을 매년 시작할 때 1% 했던 거를 뭐 5% 이상 해주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자동 승진 연한수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여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 비정규직들도 그래, 그러면 우리한테 임금을 삭감하는 취지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임금 피크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상당한 맞는, 우리가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양보하지만 최소한의 그 불이익 변경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보상이라는 건 뭐냐?
임금을 삭감하면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둔다. 그건 또 10%, 20%, 30%, 40% 삭감에 비교했을 때 10% 삭감했을 때는 1시간을 줄여준다. 20%를 삭감했을 때는 2시간을 줄여준다. 이러한 임금을 삭감하는 만큼의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회사의 그 입장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판단해서 전체 회의에서 그래 임금을 삭감하는 만큼 근무 시간을 줄여준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그걸 받아들이자 이렇게 전체 회의를 해서 그런 그 결과물 어떤 회사와의 타협점이 통과됐을 때 통과됨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찬성의 의견이 더 많으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H모 보험회사는 참 웃겨요. 아유,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니까 너무 음흉해요. 음흉하고 참 어리석해요. 그러니까 음흉한데 어리숙해요. 왜 어리숙하냐 하면 그런 절차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이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돼야 하는 설명회, 집단회의, 동의서 진구 이런 것들을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전에는 단 한 개도 실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 놓고 쉽게 말해서 임금을 삭감하면서 물론 그 기간에는 임금 삭감 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생했다면 임금을 삭감하면서 후속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3개월 취업 규칙을 변경해 놓고 나서 3개월 20일이나 지나서 뭐 설명회다 하고 느닷없이 집에 가는 사람들 붙잡아 앉혀놓고 몇 마디 하고 이거 안 쓰면 집에 못 가요라고 동의서 진구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죠. 이거 다 불법이죠. 불법이 아니라 임기응변 다 취업규칙 변경해 놓고 임금을 삭감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어떤 그 잔머리 쓰는 놈이 지금이라도 받자, 지금이라도 동의서 받자, 지금이라도 설명해 주자 이런 머리를 짜냈던 것 같아요. 똑똑합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똑똑했다고 인정받았겠죠. 그래서 아마 승진도 했을 겁니다. 부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그런데 그게 과연 똑똑한 겁니까? 음흉한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취업 규칙을 이미 변경한 뒤에 그런 어떤 그 사후적으로다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엔 이거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불법한 취업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0.1개도 거짓이 아닌 진실이고 그 진실이라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했던 내용에 제가 미처 진술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첨부해가지고 그 공문서에 게시한 그 서류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법인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을 했고 그런 과정에 근로감독관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조사한 내용이 회사가 임금 체불한 것이다 라고 하면 시정명령 내리게 하고 그거에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 회사가 법을 어겼다. 임금을 줘야 된다. 임금을 안 주면 시정명령 내려서 기소하겠다. 라고 해놓고 검사님 할까요 말까요? 이런 뭐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담당 검사는 그거 보면 웃기거든요. 아니, 그냥 그러면 뭐 시정명령 시키고, 이렇게 명확한데 시정명령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그때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 돼. 이건 그냥 한글을 배운 사람이면 그 공문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검사는 그 근로감독관이 잔머리 쓰고 했던 거에 대해서 부의 도장을 찍었어요. 쉽게 말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말 안 들으면 검찰에 기소 의견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지 마라. 부를 찍으면서 다행히도 내사 지휘를 했어요. 내사 지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진정인, 즉 저와 같은 전담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기록에 편철해라.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유용한지는 뭐냐면 설령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돼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삭감하는 임금만큼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이러한 후속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하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검사는 비록 부를 찍었지만 그렇게 내사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근로감독관은 내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저와 같은 전담직은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저와 같은 전담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조사 전담직, 의료 전담직, 구상 전담직, 비서 전담직, 개별, 방송 전담직 등 전담직군이 몇 개가 있는데 아니 똑같은 전담직인데 조사 전담직과 의료 전담직만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으로다가 임금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해 보면 구상 전담직, 이런 전담직은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연봉, 받고 있는 임금 체계와 구상 전담직이 받고 있는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내막은 무엇이냐? 정규직 근로자들, 임금 피크제를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정적인 연봉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는 매년 55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고정 비율로 10%, 20%, 30%, 30%, 40% 이렇게 고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런데 구상 전담직은 임금이 고정이 아니에요. 기본 봉급이 100만 원이고 구상 돈을 받아오는 그 실적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받아오면 0.3%, 3%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오면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급 100만 원에 100만 원 받으면 3만 원, 103만 원. 근데 10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130만 원. 1억 받아오면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는 임금 체계거든요. 그래서 구상전담직 이런 사람들을 임금 피크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조사실장인 저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그때 당시에 똑같아요. 우리도 임금을 주는 게 매년 등급을 먹여서 1등부터 8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올해 잘하면 5천만 원, 내년에 잘못하면 3천만 원. 임금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들쑥날쑥인데 어떻게 10%, 20%, 30%, 30%, 40% 고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안 했어요. 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조사하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당연히 안 한 거죠. 왜? 법무법인 김현장이 끼어들었거든요. 저는 법무법인 김현장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2차에 새로운 공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공문서는 뭐냐? 1차에서 회사가 법을 어겼다라고 25차례 이상을 언급하고 그래서 임금을 줘야 된다. 안 주면 시정명령 후에 말 안 들으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2차 공문서에는 검사 지휘 내용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래저래 해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거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하니 내사 종결을 하겠다라고 또 검사한테 지휘를 올려요. 검사는 보지도 않고 그래 내사 종결해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참 검사도 착해요. 이게 대한민국이지만 착해요. 거기다 자세히 썼어요. 내사 지휘가 지연된 사유 해가지고 회사 H보험회사에 선임한 변호사 서땡땡 똑같은 서씨예요. 서씨 2명 서땡땡 변호사 면담 후에 결정했다라고. 그 내사 지휘 마지막에 가를 내리는 사람, 내사 종결하겠다라는 내사 지휘 건의에 대한 그렇게 해라라고 도장을 찍어준 검사가 회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김현장의 서땡땡 변호사예요. 두 검사 이름이 다 서씨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다 검찰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이건 뭐 말 안 해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법무법인 김현장의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임금체불 사건 담당 검사를 면담 후에 내사 종결 도장 찍어줘. 자, 이렇게 해서 노동청에 고발했던 진정사건은 그냥 막을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 내버려 두고 안 두고 아니라 이건 너무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소송을 했지요. 춘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 원주지원의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그 노동청에 고발했던 사실, 그 고발 과정에 제출했던 증거, 근로감독관이 4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회사가 법을 어겼다라는 그 25회가량의 법을 어겼다라는 내용, 이런 걸 모두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가 취업규칙 변경 후 3개월 25일 후에 작성됐다라는 거, 집단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취업규칙 변경 전에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할 수 있을 만큼, 즉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모든 진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사, 원고 패소, 즉 법무법인 변호사,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나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피고 H모 보험회사에서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 6명을 선임했어요. 이 이전에 근로감독관과 이 조사했던 진정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면담한 서모모 변호사, 검찰 출신 두 서모모 변호사가 왜 얘네들은 그걸로 빠졌고, 쉽게 말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검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걸로 빠진 거고, 제가 법원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소송을 거니까 새롭게 김누구 변호사 누구 변호사에서 6명을 선임했어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참 법을 믿고 소송을 걸었더니, 법무법인 변호사 1명 선임하려면 최소 5천만 원 1억 되지 않을까요? 근데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6명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 대응을 했지만 난 법무법인 김현장의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대단할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무슨 증거를 찾아오거나 증인을 데려오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할 줄도 몰라요. 아니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임금체벌로 진정한 사건에 대한 그 사건과 관련된 제가 제출했던 증거, 또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집한 증거, 이런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라고 바꿀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올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냥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 6명인 거예요. 야, 참 세상 그래요. 그 돈 몇 푼 안 주려고 정규직 근로자들보다도 임금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그것도 많이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2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임금 체불 그 나이가 되면.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 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55세 정도 되면 1억이 넘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1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한 7,500? 근데 저는 또 그거 찍혀가지고 7,500도 못 받아요. 자, 그런 거는 뭐 참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그렇게 임금을 빼먹으려고, 야, 그런 걸 보고 그러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야,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회장, 뭐 대표이사 이런 인간들은 뭐 몇십억씩 받아먹잖아요. 몇십억씩 먹잖아요. 아, 물론 경영자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회사를 세우고 또 회사를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 기부는 잘해요. 예? 기부는 당연히 해야죠. 기업이 사회 환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로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3분의 2 비슷 아니면 2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는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빼앗아 가지고 벼룩의 간을 빼가지고 기부하고 자기들 연봉을 챙기는 겁니다. 이거 파렴치 기업 아닙니까? 파렴치 기업. 이게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사회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회사에 보험 가입하면 될까요? 자, 이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소송을 걸면서 그런 증거들을 다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변호사 6명이 선임돼서 뭐 준비 서면이라고 해서 뭐 제출한 거를 저한테도 그 복사해서 보내줬는데, 읽어보면 유치해요, 유치해.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이러저러하니 뭐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 그럼 그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증거는 한 개도 언급도 못하고 제시도 못하면서 그냥 말로 그냥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 말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아니, 소송이 재판이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